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 장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짧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하락이 불안한가요? 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오늘 장이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내 계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장이 빠져도 여러분들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 영상 쓸모없는 영상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장이 더 빠져서 만약에 3천이 깨지면은 나 너무 불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지금 현재 11시 23분 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마이너스 1.7%면은 이제 다시 개인 매수세가 다시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개미들이 이렇게 쳐올려서 뭐 장 마감에는 어느 정도로 회복하고 끝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도 다시 빨간색으로 만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째 지금 힘이 없죠. 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3250까지 갔다가 쭈르르르륵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최고점 대비해서 150포인트가 빠졌군요. 자, 그럼 며칠째 하락장이 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순환매라는 게 오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불안하시다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뭐냐? 저 기릿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마음가짐이 확실합니다. 일단 저 기릿은 현재 정말 과장 보태서 2800까지 가도 제 계좌는 뭐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파란색이 돼가지고 울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절대 장이 뭐 2800까지 빠지는 뭐 저는 뭐 약세론자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왜 기릿은 괜찮을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이런 약세장이 되면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인버스 사서? 아닙니다. 인버스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인버스를 사셨다면 매우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인버스는 사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아무 차트나 갖고 와서 딱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항상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종목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주구장창 내려가는 종목도 없고 주구장창 올라가는 종목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수도 마찬가지죠. 일단 주가가 빠진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린이그 분들이 되시면은 이제 주가가 왜 빠졌나가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해본 결과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비슷한 소리를 해요. 만약에 오늘 장이 끝나고 크게 빠졌다. 한 마이너스 1% 이상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뉴스가 나오고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채널인 3프로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오늘 빠진 이유는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무섭게 나오고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많이 올랐으면 많이 빠지는 거고 많이 빠졌으면 당연히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 주가의 이유를 하나하나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작년 기억나시죠? 2020년 모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실물 경기도 안 좋고 뭐 미국의 실업 수당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안 좋고 전 세계에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오고 있고 그런 등등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많았죠.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그때마다 호재로 인식하고 전부 다 장을 올리기 바빴습니다. 모든 뉴스, 이건 누가 봐도 안 좋은 뉴스인데 그것도 호재로 생각하고 증시가 올랐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바이든이 되면은 이거 너무 안 좋을 거야. 빅테크 기업들이 박살나니까 증시는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바이든이 되자마자 증시는 엄청나게 올라서 20% 30%씩 오른 나라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항상 예측을 해봐야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나쁜 것 같아 하면은 내려가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아직까지 테이퍼링, 그러니까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줄일 계획이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미국 장은 결국 빠졌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항상 누가 봐도 호재인 것도 갑자기 악재가 될 수 있고 누가 봐도 악재인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봐야 했던 말 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빠진 것 같다. 뭐 만약에 오른 날 갔으면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어쨌든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많이 올랐으면 빠지고 많이 빠졌으면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또 모두가 아래를 보면은 위를 향할 것이며, 그리고 모두가 위를 보면 아래를 향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 주식시장의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고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오를지를 예측하는 건 당연히 바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짜릿하거든요. 맞추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내가 뭔가 제대로 해서 맞춘 것 같고. 하지만 그거는 운에 불과하다는 거. 결국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니까 결국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회사는 너무 나쁜 회사니까 결국 박살 날 것이다. 그런 것들만 알 수 있지 하루하루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경언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말은 머리 위랑 발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매수하고, 적당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저 위에까지 가가지고 정수리에서 팔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어깨겠거니 하고 그냥 현금 비중을 챙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본인 생각에 이 정도면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발목이겠거니 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주식 시장을 여러분이 떠날 때가 있겠죠. 아, 이 정도면 많이 벌었고 이 정도면은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 돈을 다 빼내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뭐 마이너스 1%, 2%는 아무 중요치 않아요. 다만 지금 이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빠지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오르더라.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과연 전문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의 전문가가 되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어깨겠거니 아니면은 발목이겠거니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이유는 확실해야 돼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 정도면은 이제 고평가가 된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면은 발목인 것 같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니까 그래서 부담 없이 샀다, 아니면은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맞지만 지금 너무 오버슈팅이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경험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을 챙기다 보면 알아서 그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경험을 챙기고 이 주식시장에 가만히 머무르다 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아저씨도 3전 내일 주가를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눈빛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종목을 매도하세요. 2번, 더 내려갈 것 같나요? 그렇다면 현금을 사세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매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감히 누가 시장을 예측합니까? 지금 이게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매도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종목, 그걸 매도해야 됩니다. 더 떨어질까봐 무섭다. 근데 이거 맨날 MTS나 HTS 켜서 얘는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얘는 왜 안 오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죠? 그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난 다음 매일매일 뉴스나 종토방을 보게 하는 종목은 X. 절대 이런 걸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설령 돈을 번다고 해도 그거는 뉴스나 종토방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는 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보통 그 지수가 나오면은 보통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왜?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대감 해소라는 것 때문에 또 떨어지면은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키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다 그런 뉴스 해봤어요. 뉴스 보고 막 매수하고 그 다음에 종토방 보고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막 유튜브 찾아보고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을 들고 있지 못할 종목은 단 하루도 들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연 멍멍이 소리일까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짜 믿고 진짜 최고의 회사만 사서 그냥 믿고 있으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샀는데 불안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2명에게 빌려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부모님에게 한 100만 원을 빌려준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회사 상사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지나치다가 몇 번 보는 그 사람이 너무 급해 보여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자, 두 사람 중 누가 더 불안할까요? 부모님이 불안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일면식도 별로 없었던 그 사람이 너무 급해 보여서 100만 원을 빌려줬던 건 하루하루가 불안할 겁니다. 왜냐? 안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또 되찾지 못할 확률도 높겠죠. 왜냐?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든 저에게 다시 100만 원을 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사신 그 종목들, 지금 몇 개가 있으신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 전부 다 부모님 같은 종목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종목이 나의 부모님같이 믿을 만한 종목인가? 아니면은 일면식도 없는 그냥 이상한 종목인가?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 종목은 10년을 투자할 수 있나요? 아니, 10년은 너무 길죠. 1년으로 하겠습니다. 1년을 투자할 수 있나요? 그게 아마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그 종목은 1년도 못 하실 겁니다. 왜 why? 지금 하루하루도 불안하니까요. 그러면은 1년을 버틸 수가 없죠. 자,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10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플러스가 나와 있든 마이너스가 나와 있든 과연 이 회사는 여기서 만약에 10%, 20%가 빠지면 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으면 무조건 홀딩이에요. 왜 좋아요? 더 살 수 있으니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가 더 빠진다고?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분이 나빠. 10%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손절 쳐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향후 그 주식이 팔고 나서 올라간다고 해도 그건 결국 결과론적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10년을 못 가져갈, 아니 1년을 못 가져갈 못 믿어온 애들은 장이 어느 정도 올랐다면 적정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도 좀 많이 올랐다라고 혹시나 생각을 하신다면 현금으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10%만 현금을 들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할 때 100만 원만 현금으로 딱 들고 있어도 시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올라도 너무 기뻐요. 90%가 남았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올랐는데 다른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잘하고 있겠습니까? 하루에 1%만 올라도 900만 원이면 거의 9만 원씩 아닙니까? 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9만 원씩 올라가는 그 금액. 너무 기쁘고 내려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 이 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지금 이게 장이 빠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800까지 빠져도 시장에 있는 제 종목들은 이제 파란색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저는 이 회사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 설령 배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금 보유량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릿 장이 막 빠지는 거야?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그냥 시장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당연히 생활화가 되어 있고 시장이 다 내려가면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사고 만약에 안 내려오면 그냥 좀 덜 먹으면 됩니다. 또 언젠가는 내려오는 게 시장이기 마련이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구장창 오르는 주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이 빠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나 이런 1%, 2% 하락장이 오면은 그 부분이 너무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2, 3% 더 빠져서 더 불안할 거면은 지금 그 주식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채널에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성투를 하셔서 10년, 20년 뒤에는 진짜 경제적 자유를 다 이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진심입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리셨습니다.